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설비 투자 일어나죠. 음식점이라면 주방 기기 이런 거 구입하실 겁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간이 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아니다. 일반 과세자다?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예비 창업자, 특히 개인 사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무조건 간이 과세자가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금 적게 나오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고 그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이 과세자가 유리할까? 아니면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까? 이건 우리가 이제 중식당을 갔다고 생각해보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탕수육 시켰는데 찍먹이냐 부먹이냐, 다 먹고 이제 디저트 카페 갔는데 붕어빵 시킬 때 팥붕이냐 슈붕이냐 이런 고민스러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게 그때 다르긴 한데, 이게 아무렇게나 과세 유형을 설정해 버리면 나중에 이제 수백, 수천 이상의 부가세적인 세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면서 무인 노래방 하시는데 대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 간이 과세자로 하셔서 환급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 상황에서 간이 과세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지 유분리 여부를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무사한테 상담 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공부한다 치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텍스TV. 먼저 이제 간이 과세자 제도가 뭔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이 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 미만인 개인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 중에 일부에게 이제 주어지는 혜택이죠. 이게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직전 연도 매출이 0원이니까 당연히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큰 장점은 부가가치세율이 확 낮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따로 하는데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10%고 간이 과세자는 업종에 따라서 15에서 40, 그래서 10%까지 곱하면 1.5에서 4%까지만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세 10%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게 또 핵심인데 연매출 4,800 미만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부가세를 아예 내질 않습니다.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월 매출 400만 원 이하로 운영하시는 정말 영세한 사업장이다. 그럼 부가세 걱정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쉽게 이 간이 과세자 제도는 영세 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이 과세자 세율이 좋으니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1억 400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액이 미만이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용 장소, 룸사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그런 분들, 그리고 간이 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이게 있는데 제가 다음에 좀 설명해 드리고,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잇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또 간이 과세가 배제됩니다. 예외는 이렇게 있고요. 또 일반 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받았다면 그분 역시 간이 과세자가 배제됩니다. 아까 간이 과세 배제 기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세청장이 상권 등 변경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이 조정을 하는데,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해서 간이 과세에 적합하지 않은 배제 기준을 정해서 이걸 매년 고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꼭 살펴서 내가 간이 과세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어요. 간혹 이제 법인 사업자인데 나 간이는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이 과세자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볼게요.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인데요. 자,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시면 연매출 4,800 미만인 그 간이 과세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이제 현금 영수증만 가능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거래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아마 사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거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B2B 사업자 간 거래를 좀 많이 한다. 그러면 꼭 간이 과세자는 포기하시고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이죠. 내가 이제 매입을 받을 때 부가세를 부담하면서 매입을 할 텐데 그 환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설비 투자 일어나죠. 음식점이라면 주방 기기 이런 거 구입하실 겁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9천인데 시설 집기에 1.65억
정도를 매입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1,500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매출이 9천이라면 약 한 820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한다 치면은 일반 과세자는 얼마 정도일까? 계산을 해보면 약 한 60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실제 한번 계산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프랜차이즈 관련 음식점을 한다고 가정해보고 매출이 9천이었고 매입은 1.5억이고 부가세 별도로 해서 1억 6,500을 매입 계산서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업 연월일은 10월 1일날 개업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세액은 810이고 매입세액은 1,500이고 부가치세는 680 정도의 환급이 일어날 겁니다. 일반 사업자라면. 하지만 간이 사업자는 매출세액 계산을 총 공급 대가의 10%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15%를 하면은 135만 원이 되고 매입세액은 1억 6,500에 곱하기 0.5%를 하면 82만 5천 원. 그래서 부가치세는 52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52만 5천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의 차이는 약 73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내가 간이 사업자였다면 52만 원을 냈을 거고 일반 사업자라면 680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의 차이가 약 730만 원이다.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습니다. 언제 그럼 간이가 유리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세금 계산서 받을 게 없으면 환급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분명히 부가세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상대하는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 대상 업종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소매점, 일반 소비자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업종이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고 공급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얹어서 소비자와 부가치세 언쟁을 벌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소비자 대상 업종은 간이 과세자로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중개업을 예를 들면은 내 고객이 전월세를 많이 하는 일반 소비자다. 그러면 간이가 올바를 수 있고 내가 상가나 공장이나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중개를 한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도 거래 상대방은 또 환급을 받기 때문에 내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냐 사업자냐를 구분해서 소비자라면 간이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가 이건가? 죄송합니다. 셋째, 기준금액 미만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아까 기준금액 1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이 기준금액을 어차피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은 되거든요. 영세하게 내가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간이 과세자 혜택을 그대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간이가 오히려 유리한 거죠. 물론 이제 일반이었다가 기준금액 미달이면 이게 사업자 전환이 됩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근데 그 기간 동안 일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내가 기준 금액 미만이 확실하고 배제 업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간이 과세자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숙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간이 과세자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연환산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 그 음식점 10월에 개업해서 3개월 동안 9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연환산하면 3.6억입니다. 1.04억을 넘을 겁니다. 기준금액. 그러면 해당 개업연도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가 된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영원하지 않다. 두 번째는 개업 시기. 그래서 연환산이기 때문에 개업 시기를 좀 조절하실 필요도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 10월 달에 했다면 간이 과세자의 유지 기간은 올해 3월이랑 내년 6월 9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환급도 없고 매출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다면 개업 시기를 연초로 좀 땡기면 1월 달부터 했다면 간이 과세자 유지 기간이 12월 더하기 6 해서 18개월은 간이 과세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업 시기를 좀 고려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는 동일하다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가세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일반 과세자랑 계산 구조는 하나도 바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거,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런 거 안 챙기시면 5월달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조금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 각종 세법에 대한 준수는 일반 과세자랑 똑같다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이 매우 크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매입세 공제에 대한 환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되게 크거나 사업자 간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면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이나 재산에 있어 절세되는 항목들을 계속 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뭐다? 아는 만큼 아끼는 거다. 채널 구독과 알림을 해두시면 신속하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